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들은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이 첫 번째이고 윤석열에게 붙어 온갖 폐악질을 일삼으며 공권력을 사적 이익으로 남용했던 자들, 헌정질서 파괴를 사주하고 부추기고 문란하게 했던 자들입니다. 열거한 세력들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무너진 자들입니다. 제주를 방문한 이재명 후보가 중요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근현대사의 비극적인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원인을 단죄하지 않고 연결고리를 끊지 않고 흐지부지 넘어갔기 때문에 반복된 일이라 분명하게 규명하면서 권력에 의한 국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사익을 위해 권력자가 공권력을 이용해서 벌이는 범죄는 권력을 가진 채로 벌어지는 범죄여서 즉시 처분이 불가능에 가깝고 사회 기득권층이 상당수 연루된 이유 때문에 저항도 그만큼 강했고 단죄가 어려웠으며 공소시효는 처벌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 파괴는 권력이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분명한 법의 개정과 수정으로 정의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이 법안은 이미 두 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의 거부권에 의해서 좌초되었고 윤석열이 탄핵된 뒤에도 같은 법안을 올렸지만 이번엔 한덕수 권한대행에 의해서 좌초되었습니다. 근현대사에 벌어졌던 국가 폭력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과 민주주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소름 돋는 2022년 10월 발언을 듣고 제주에서 관련된 유세 발언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 민주주의의 위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 권력은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인데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살해하고 고문하고 사건을 조작해서 감옥을 보내고 이런 국가 폭력 범죄를 다시는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 4.3뿐만 아니라 여순 사건, 그리고 광주 5.18, 그리고 고문과 조작으로 간첩으로 만들어서 사형을 시키고 정치적 정적들을 사법살인을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 국가폭력범죄,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히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한 형사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사상 배상책임, 구상책임도 시효를 배제해서 유산을 상속받은 자손들까지도 그 유산의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지금도 독일에서는 나치 전범자들 지금 100세가 다 돼가는 사람들 추적하고 지금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다시는 이런 국가폭력범죄, 인권침해를 꿈꾸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진 예가 없습니다. 고문하고 책임진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는 그 고문에 의해서 죽고 오랜 기간 감옥 생활을 하고 정신병에 걸려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고문으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공소시효 때문입니다, 역시. 그래서 수사와 기소에 관여하는, 직접 관여하거나 지휘하는 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재임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그만큼 공소시효 기간을 늘려서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특히 기소,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본인, 배우자, 직계 좀비속이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재임 기간 동안에는, 재직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내에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이 되었습니다. 대권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는 2022년 10월에 했던 최고위원회 발언을 공약으로 다시 꺼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느 정도 일관된 원칙을 지녔는지, 국민들이 이재명을 왜 지지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 4.3의 아픔을 가슴에 안고 살아계신 유가족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주 4.3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상계엄으로 제주도민의 10분의 1이 학살당한 사건이죠. 저는 그 구체적 장면들을 또는 그 광경들을 설명을 들을 때마다 정말로 끔찍해요. 어떻게 인간에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그렇게 잔인하게 대량 학살을 저지를 수 있는가? 인간의 광기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인간의 권력욕, 인간의 사적 욕망이라는 게 정말 한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만약에 4.3 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빠른 시간에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더라면, 그랬더라면 광주 5.18 학살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전혀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광주 5.18 학살이 발생한 거죠.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일찍 했더라면 광주에 수백 명이 학살되는 그런 일들은 없었을 것이다 라는 아쉬움이 있죠. 저는 광주 5.18 광주 민주화운동, 그것도 역시 이번 작년 12월 3일 내란 극복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아주 오랜 동안 그 진실이 감춰졌고 그에 속은 저 같은 사람도 광주 그 억울한 희생자들을 폭도로 가해자로 생각했고 그래서 2차 가해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 진실이 알려지고 그래서 결국은 늦었지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잠시라도 구속이 되고 사면되긴 했지만 처벌을 하기는 했죠. 미흡하지만.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그 과거 역사 때문에 작년 12월 3일 밤에 계엄군 일선 지휘관과 병사들이 적극적으로 의회 난입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경험, 그 역사가 작년 12월 3일에 계엄을 사실상 절반은 막아준 것이죠.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광주 5.18의 기억 때문에 결국은 국회를 에워싸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 안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서 계엄 해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을 그 가능성을 막은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만 생각하면 지금도 모골이 송년해요. 그들은 수백 명을 배에 실어서 백령도 가는 선상에서 폭파시켜서 수장시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5,000명에서 10,000명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군 막사에 집어넣고 폭탄을 터뜨려서 죽이고 수리탄을 터뜨려 죽이고 죽지 않으면 확인 사살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웠잖아요. 이런 계획까지 메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을 집단 아닙니까? 여러분 덕분에 막았습니다. 그날 밤에 광주 5.18의 장성들을 처벌하는 장면, 그 역사가 그래도 진상을 일부나마 규명하고 일부나마 적정하게 되지는 못했지만 일부나마 책임을 물은 그 역사가 결국 12월 3일에 계엄을 막았고 광주 5.18에서 희생된 그 수백 명의 영령들이, 즉 죽은 자들이 12월 3일 작년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려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장면도 대한민국 역사의 일부입니다. 이번 6월 3일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에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입니다. 확실하게 진압하고 확실하게 책임을 묻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엄정하게 국민이 살아있음을, 이 나라 주인이 국민임을
국가의 어떤 권력도 어떤 권력자도 국민을 배반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6월 3일 선거는 대한민국이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4.3이 5.18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려는 또는 죽이는 그런 일이 없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에 바로 분기점, 역사적 분수령입니다. 이 분수령에 여러분은 역사적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갈린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행동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른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뽑는 진짜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껏 여러 차례 약속드렸고 지금은 시도했다 실패한 꼭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폭력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그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는 그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약속을 여러 차례 드리고 당내에서 결국은 설득해서 이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거부당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될 때까지 반드시 합니다. 거부권을 저한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하겠습니다. 이거는 사감이 아니라 보복 감정이 아니라 한 생명이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인데 누군가의 그 하찮은 욕망, 권력욕, 재산욕, 물욕 때문에 누군가의 우주를, 한 가족을, 한 사회를 파괴하는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행위는 절대로 이 대한민국에 다시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 절대로 잊지 않고 가장 빠르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입니다.